오늘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떨 때 교정 치료를 하고 어떨 때 민희치료를 하고 어떨 때 교정과 민희치료를 같이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희치가 탄생된 이유 제가 항상 설명드렸지만은 민희치는 사실 심리적 목적보다는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치료예요. 즉 치아의 손상을 안 시키고 가능한 한 건강을 잃은 치아를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인 것이죠. 단순히 심리적 목적 때문에 치아에 손상을 준다면은 그건 민희치 치료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 원칙을 어긋나는 치료법이 돼요. 교정 치료라는 거는 불규칙한 치열들을 원래 자리에다가 위치함으로써 치아가 예쁘게 보이는 결과도 나타내지만 사실 잇몸 쪽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치아들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내서 치아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법이에요. 일일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치열이 굉장히 불규칙하구나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음식 섭취를 하기 위해서는 위아래 치아가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맞물려 있지 않으면은 심미적으로도 보기 싫지만 사실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정상 교합은 우리 위 치아가 아래 치아를 이렇게 반 정도만 덮어야 돼요. 그리고 앙 하고 물었을 때 어금니는 전체적으로 꽉 모든 게 닿고요. 앞니는 살짝 떠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 닿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턱이 움직일 때마다 이들끼리 닿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전방교합이라고 하면은 내밀게 되면 앞니끼리, 앞니 6개는 동시에 닿고요. 반대로 어금니는 다 이렇게 떠줘야 돼요. 위아래만 부딪힐 때는 어금니끼리 닿고 오히려 앞니는 떠 있어야 되고요. 또 측방교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갈 때는 송곳니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송곳니만 닿고 나머지 치아들은 다 떠줘야 돼요. 이렇게 교합이 사실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위아래 맞물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닿는 치아들이 달라지고요. 또 각각의 그때마다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상 교합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위아래 직각으로 씹을 때는 어금니만 닿고 앞니는 뜬다. 음식을 씹을 때 옆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측방교합이 발생했을 때는 송곳니만 닿고 나머지 치아는 다 뜬다. 근데 지금 딱 보시면 어때요? 지금 어금니는 다 지금 닫고는 있는데 앞니 쪽을 보시면 공간들이 많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윗니가 아랫니를 반대로 이렇게 덮어서 물리는 모양을 띠고 있는데 오른쪽 치아는 거꾸로 아래 치아가 지금 윗니를 덮어져 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요. 두 번째 치아 보면 어때요? 심지어 굉장히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죠. 송곳니는 어때요? 전혀 위아래가 닿지 않고 그냥 위에 이렇게 동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어금니로 씹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앞니의 고유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맞물려 있는 부분들은 이를 갈면서 부딪히면서 충격을 주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단순하게 심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치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요. 겹쳐져 있는 부분도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치아들끼리 너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잇몸 하방을 보면 잇몸이 부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음식물이 끼어서 빠지지가 않는다면 바로 이 부위가 치은염 또 풍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치열을 가지런하게 하고 기능을 원상태로 수복을 함으로써 치아도 건강하게 하고 잇몸도 건강하게 하고 심미적으로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교정 치료의 어떤 최종 목표라 보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교정을 하려면 어떠겠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던 치아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위에 있던 송곳니도 끌어내려서 원래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하죠. 송곳니는 사실 굉장하게 중요한 치아예요. 뾰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항상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생선 같은 걸 이렇게 찢는다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통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송곳니는 우리 다른 치아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옆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를 갈게 됐을 때, 틀었을 때 송곳니가 항상 먼저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송곳니는 다른 치아랑 달리 뿌리 속까지 보면 굉장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뿌리가 어디까지 있냐면요. 앞니의 보통 길이의 1.5배에서 2배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긴 뿌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나무를 보더라도 뿌리가 만약에 길고 튼튼하다면 어떤 바람이 분다든지 외부 충격에 대해서 잘 흔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송곳니가 이 뿌리가 길다는 것은 옆으로 갈았을 때 힘이 작용했을 때 먼저 송곳니가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송곳니가 떨어져 있으면 고유의 송곳니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할 때 아래 송곳니와 위 송곳니가 부딪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봐볼까요?
보시다시피 일단 교정을 통해서 치열을 가지런하게 해놨죠.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위에 있던 치아들을 아래로 위치시키고 거꾸로 물렸던 치아들을 반대로 넘겨서 원래 교합 형태를 만들어 준 것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만 끝나도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심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회복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어때요? 교정 치료가 끝났는데 100% 심미에 대한 만족도는 얻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치아의 형태도 보면 약간 다르죠. 항상 제가 대칭성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 가운데 있는 치아를 이렇게 중심으로 놨을 때 옆에 이렇게 서로 마주하는 치아들, 짝꿍 치아들이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치아의 길이도 벌써 다르고요. 또 치아 형태도 보시면 약간 사각형 모양을 띄어서 이런 틈새가 없어야 하는데 항아리 모양의 부분들이 공간들이 있어 보여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안 예쁘게 보이는 역할을 하죠. 또는 아래 치아도 이렇게 겹쳐 있다라든지 하는 치아들을 막상 가지런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잇몸도 길게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도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대칭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긴 치아들은 예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번 대칭을 봐볼까요? 이 치아와 이 치아의 대칭 당연히 잇몸 라인에서도 약간 차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도 여기가 좀 더 잇몸이 기네요. 송곳니 길이를 비교하더라도 훨씬 이쪽의 송곳니의 뿌리 부분이 훨씬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면 전체적으로도 교정을 하면서 치아 표면도 좀 많이 거칠어진 상태죠. 그래서 겹쳐있던 치아들이 펴지면서 이렇게 충치가 있었던 흔적들도 지금 남아있고요. 심미적인 어떤 목표 달성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가 달성된 치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만약에 미인씨를 원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교정치료가 항상 최우선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치아 위치를 갖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배열이 이루어진 다음에 심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어떤 잇몸 라인의 형태라든지 또 이렇게 잇몸이 드러난 부분들을 핑크 미인씨라든지 아니면 잇몸 성형술이라든지 아니면 치아의 형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 다음에 어떤 치아 표면의 거칠기, 그다음에 아까 형태적 문제가 또 있었다 했죠. 이런 형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인실을 통해서 회복해 줌으로써 심미적으로도 이제 달성했던 70점이 아니라 거의 90점 이상이 될 수 있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